네, 오늘 할 게 순열이에요. 순열. 순열과 조합해서 이번 주에서 끝내고 다음 주부터 이제 내신들이 시작합시다. 순열. 오늘이 순열이고 금요일이 조합이지만 의미를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 기호의 정의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죠. 순열은 기호의 정의. 그러니까 NPR의 정의가 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여기 그 줄을 좀 쳐볼까요? 다 줄칠 필요 없고 서로 다른 N에서 이 N은 N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서로 다른 N에서 서로 다른 알게를 뽑는 것.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 중 서로 다른 알게를 뽑아서 끝이 아니에요.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거. 아니면 순서대로 배열한다. 거기 뭐 순서대로 배열한다라고 쓰기도 했어요. 일렬로 나열하는 것 또는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 나열하는 거. 포인트들이 있죠. 서로 다른. 그럼 서로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문제에서 언급을 아마 웬만하면 다 정확하게 해줄 건데 서로 다른지 서로 같은지에 대한 언급을 해줄 건데 혹시나 안 해주더라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서로 다른 건 뭐냐면 294쪽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서로 다른 건 뭐냐면 사람, 동전. 동전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다 구별할 수 있는 연도가 다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0원짜리 4개 해도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동전, 언급이 없어도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르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공산품 있죠?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전국 어디서든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의자라든지, 뭐 연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언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드는 거. 꽃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거든. 이런 것도 언급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문제에서 같은 종류의 장미는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장미 내송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언급을 해줘야 돼요. 언급을 해줘야 돼 문제에서. 근데 언급 안 해주는 것들도 있다. 이런 것들은 언급 안 해준다. 그렇죠? 사람 이런 건 언급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아서 다르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순열 기호의 의미를 보시면 1절, 2절 있죠? 뽑아서 나열한다.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래서 순열이에요. 그 단어는 P는 permutation이라고 하는데 좀 원래 잘 쓰는 단어는 아니니까 우리한테 뭐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permutation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C 조합 들어가면 C combination은 그래도 좀 익숙하잖아요. combination, combine 뭐 이런 건 결합한다 뭐 이런 뜻이니까 들어봤을 거고. 근데 permutation이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단어까지 뭐 알 필요는 없고 아무튼 순서대로 나열한다. 서로 다른 언급해줘야 돼. 뽑아서. 그래서 이 식을 줄이면 뭐야? NPR은 뽑아서 NCR. 뽑아서는 NCR이라고 정의하고 뽑기만 하는 거. 걔네들 일렬로 R개를 순서대로 쓰는 걸 R 팩토리얼이라고 정의한다. R 팩토리얼은 R 빼기 1, R 빼기 2. 이건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기호잖아요. 3팩을 아까 봤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5팩을 5, 4, 3, 2, 1 해서 하나씩 줄여서 카운트다운을 해서 1까지 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NPR의 의미는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다. 그래서 필충 조건에 의해서 NCR은 R 팩분의 NPR이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고, 이거는 오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N개 중 R개를 뽑아서 쭉 나열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우리가 중2 때도 이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OP3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OP3을 하면 5개 중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3자리겠죠. 결국 3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5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거니까 올 수가 없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호의 정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이 본원대로 가는 거, 의미대로 가는 거. 또 하나는 이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써서 좀 편하게 나타내는 거. 그래서 저렇게도 쓰고 얘를 기호 의미가 두 개야. 또 하나는 얘를 이렇게 했더니 얘는 이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나눴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OP3의 2는 뭐야? 여기서 이거 뺀 거네. 그래서 n 팩토리얼 나누기 n 빼기 r 팩토리얼로 정의하기도 하더라. 그렇죠? 근데 뭘 나열하는 수니까 얘는 당연히 무조건 0일 수가 없잖아요. 0일 수가 없죠. 나열 방법의 수는 어떻게 해요? 0이 나오겠어.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정의를 해요. 뭐야? 0 팩토리얼은 0이 아니에요. 0 팩토리얼은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니까 0 팩토리얼은 1로 정의를 해요. 말이 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0 팩토리얼을 1로 정의한다. 그래서 몇 가지 정의들이 들어가요. 그게 바로 이제 295쪽이에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계승과 순열의 팩토리얼을 한자말로 계승한다, 이렇게 숫자를 이어간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팩토리얼 또는 계승이라고 하는데, 계승이라고는 잘 안 읽고 대부분 팩토리얼로 읽죠. 네, 그래서 한번 박스 보시면 서로는 n개에서 n개 전체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npn은 n부터 n 빼기 해서 1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걔를 우리는 n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서 하다 보니까 이 정의 대입하면 어떻게 돼? npn이 n팩 나누기 n 빼기 n팩이 되다 보니까 4팩이잖아. 그래서 0팩을 1로 정의를 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3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 개가 정해있죠? npn은 n 팩토리얼, np0는 1, 0 팩토리얼은 1. np0는 np0는 저 식에 넣으면 n팩 나누기 n팩이 되죠? 그래서 안 뽑는 거, 한 명도 안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을 하라고 정의를 하자. 이 식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식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고 강제로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니까 왜 그래요는 없어요. 알죠? 이거 왜 그래요? 아니야. 정의야, 정의. 그러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정의했구나. 원활하게 이 식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의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호에 대한 정의를 좀 보시면 되고 한번 넘겨봅시다. 296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 이웃하는 순열은 뭔가 이웃해라 그러면 거기 1단계 줄을 쳐봐요. 한 묶음으로 생각해요. 묶어요. 이웃하는 걸 묶어서 생각해라. 그래서 2단계 한 묶음 안에서 순서를 바꾸는 순열을 구한다. 그래서 묶어놓고 그 다음에 묶은 거 안에서 바꾸는 순열,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고.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 순열은 거기 보시면 이웃하지 않는 거는 이웃하지 않는 순열은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는 걸 하면 틀릴 수가 있어서 얘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는 게 아니라 이웃해도 되는 거 사이에 이웃해도 되는 거 사이에 안 되는 걸 넣는 거야. 거기 써 있어. 안 되는 것을 배열하자. 왜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내가 예를 들면
민채랑 서연이가 이웃하지 말라 그랬어요. 둘일 때는 상관없어. 왜? 둘이 붙어있냐 떨어져 있냐밖에 없으니까 전체에서 둘이 붙어있는 경우를 빼면 돼.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너희 셋이 이웃하지 말라 그랬어. 너희 셋이 이웃하지 마는 건 전체에서 너희 셋이 붙어있는 경우를 빼는 게 아니야. 그러면 너희 둘 붙어있고 한 명만 떨어질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빼는 건 언제나 둘만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셋이 이상 넘어갈 때는 이걸로 가야 돼. 그렇죠. 셋 이상 갈 때는 꼭 이 방법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밑에 포커스를 보면 방금 얘기한 게 나와 있죠? 거기다 별표를 치세요. 그래서 포커스에 별표 치세요. 2명 또는 2개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에서 둘이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지만 이거는 말했죠 방금 3명 이상이 이웃하지 않는 수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그때는 그냥 이웃해도 되는 거 사이에 안 되는 거를 넣어라 이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거를 생각을 하셔라. 네. 그래서 바로 보기 4번을 볼게요. 보기 4번. 꽃이 피어있는 화분 2개와 꽃이 피어있지 않은 화분 4개가 있다. 바로 특별한 멘트가 없어도 이 그림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언급을 해줬지? 서로 다르다는 걸 언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6개 모양이 다르다는 걸 언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문제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언급해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냥 그림 안 주고 말로만 떼우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 오류가 될 수 있고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 다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는 게 좋겠지. 그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오류가 안 생기게 출제를 하시겠지만 혹시나 이게 구별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애매하게 적혀 있다라고 하면 풀지 말고 이의 제기를 하시라고. 그래서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라고 물어보세요. 맞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사람하고 동전 이런 것들은 그거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다른 거야. 그 외의 것들, 공산품들, 공장에서 만드는 것들은 명확하게 표현이 좀 있는 게 좋겠다. 자, 1번 꽃이 있는 게 2개, 꽃이 없는 게 4개. 그러면 꽃이 피어있는 화분끼리 이웃한데 그럼 꽃이 있는 걸 A, B라고 할게요. 꽃이 피어있는 없는 것들은 소문자로 쓸게요. 이웃하는 걸 묶으라고 하나의 종류. 그러면 실제로 배워라는 건 하나, 둘, 셋, 넷, 5개. 그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찾았고. 이건 저한테 배웠던 거예요. 근데 얘를 지금 보시면 이 해설에서도 이런 것도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굳이 팩토리얼 기호를 안 썼지만 만약에 팩토리얼 기호를 쓴다라고 하면 5P5죠. 2P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꽃이 피어있는 화분끼리 이웃하지 말아라. 전체에서 빼도 되는데 말했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더 많은 경우에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꽃이 피어있는 것끼리 이웃하지 말라 했으니까 꽃이 없는 놈들끼리 C, D, E, F 사이에 A, B가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얘 배열하는 게 다 팩토리얼. 얘는 꽃이 없는 거 배열. 그 다음에 꽃이 있는 걸 배열하는 건 5개 중에서 내가 2군데를 골라서 순서대로 넣는다. 얘가 꽃이 있는 거 배열. 되게 간단한 거죠. 그래서 4팩토리얼은 24. 얘는 5, 4. 끝까지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쓰면 틀려. 그렇지? 숫자가 무슨 만짜리고 너무 큰 숫자 아닌 이상에는 이걸 끝까지 계산을 써줘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써줘야 돼.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 끝까지 계산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째, 적어도의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뭐에서 369 게임이 있었잖아요. 우리 연습 문제에서. 그런 것들이 그냥 셀 거냐 아니면 전체에서 여사건을 뺄 거냐의 문제였죠. 문제 볼 때마다 생각을 하셔라 이거죠. 얘를 그냥 셀 건지 아니면 전체에서 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무조건 뭐가 쉽다라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전체에서 안경을 빼는 게 쉬울 때가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빼면 된다. 이 멘트가 이상해요. 좀 빼면 된다가 아니라 뺄 수도 있다. 이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교대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 하나를
1을 1로 배열하고 그 사이에 넣으면 된다라는 건데 이건 말로만 보지 말고 그냥 바로 예시를 볼게요. 보기 5회 말로 보면 더 헷갈려. 보기 5회 1번 남학생 넷, 여학생 셋. 그 다음에 반장, 부반장 뽑는데 반장, 부반장은 적어도 한 명은 여자인 경우, 그러니까 둘 다 여자인 경우 그냥 셋다라고 그러면 그냥 하면 반장, 부반장이 모두 여여 아니면 여남, 남, 여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전체에서 남인 경우를 빼겠다가 더 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확실히 압도적으로 얘가 쉬우면 얘를 쓰시고 별 차이 없다 그러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그러려면 내가 뭘 알아야 돼? 전체 레인지를 알아야죠. 전체 레인지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야 내가 뺄지 아니면 그냥 갈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 레인지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전체 레인지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인지 아니면 그냥 세는 게 더 쉬운지 적은지 그 레인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다. 전체는 7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순서대로 뽑는 거니까 7P2에서 남자를 4명이니까 4P2를 빼겠다. 7, 6, 4, 3 이렇게 뺀다. 두 번째, 남학생 셋과 여학생 셋이 있는데, 여학생 둘인데 교대로 살아. 교대로 살아. 그러면 남학생이 처음과 끝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남 자리에 여가 들어갔으니까 남학생 배열하고 여학생 배열하면 되겠죠. 선택, 벡터리얼 하면 되겠죠. 이거 어렵지 않죠? 남학생 배열하고 여학생 배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는 아니긴 하죠. 배수 판정법. 제가 보세요. 배수 판정법은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요. 그죠? 2의 배수, 인강은 마지막 자리가 그냥 1구만 넘어갈게요. 마지막 자리 숫자가 0, 2, 4, 6, 8인 경우 5의 배수는 마지막 자리가 0 또는 5인 거 4의 배수는 뭐 각자의 숫자 3이 9 9는 9면 되고 3인 건 3의 배수면 되고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가 0, 0 또는 4의 배수면 돼요. 얘는 안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아까 우리 문제 풀었던 거 있죠. 여기서 터프에서 풀었던 거 그냥 배수가 아니라 합한 게 몇의 배수냐가 어렵죠. 그래서 그걸 아까 수를 재배열하자 그랬잖아요. 3K,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렇게 수의 묶음을 재배열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뭐 넘어갈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암산하면 되지 않을까요? 보기 3번 보시면 0, 1, 2, 3, 4, 5 중에서 서로 4개를 택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5의 배수를 구하라. 거기 뭐만 조심하는데? 맨 앞에 0이 오는 것만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맨 끝에, 보기 3번은 맨 끝에 0이 오느냐, 맨 끝에 5가 오느냐만 나누면 되죠. 0이 오면 이제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숫자가 몇 개 남아서 5개 남았지? 5P3을 하면 되고 얘는 5P3에서 맨 앞에 0이 온 경우를 제외하면 되지. 그러면 4P2를 빼면 되죠. 둘 더하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익힘 문제를 풀어볼게요. 익힘 문제가 이렇게 9개 정도 해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하고 숫자다 가면 될 것 같아요. 수량의 계산, 학교 내신에서는 수능에서는 절대 안 내지만 학교 내신에서는 증명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주로 물어봐요. 왜? 개념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 5명이라고 해도 5명한테 각자 물어봐도 5명이 각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채점하기가 하는 선생님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개념을 이용하는 방법은 잘 안 물어보는데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일부러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우리는 빈칸 채우기를 연습하시면 되겠죠. 수련의 식을 이용하는 방법, 빈칸 채우기. 객관식으로 뭐 가나다에 뭐 들어가는 거 채워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긴 1번 1R, N, NPR이 N 곱하기 N 빼기 1, PR 빼기 1임을 보여라. 식을 이용해라 그러면 식을 이용해라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N 곱하기 얘는 N 빼기 1 팩토리얼 N 빼기 1, R 빼기 1 빼면 그러면 N 빼기 1 팩토리얼 N 빼기 R 팩토리얼이니까
n 팩토리얼 n 빼기 r 팩토리얼. 쉬워요, 그렇죠? 증명을 하고 괜히 쫄지 마세요, 그렇죠? 증명 겁나 쉬우니까 다 맞춘다고 들. 2번은 수열의 개념은 뭐냐 하면 특정한 한 명을 미리 뽑아. 내가 특정한 한 명을 어디다가 배열할 거냐 이거. 특정한 한 명, 걔 빼고 나머지를 먼저 뽑았어. 그러면 r 빼기 1명 있잖아. 나머지가 r 빼기 1명이잖아. 그러니까 r 빼기 1명을 먼저 뽑아야 돼. 그래서 n 빼기 1에서 r 빼기 1명을 뽑았지. 그래서 쭉 이게 쭉 있어. 근데 그 특정한 한 명을 좀 뭐 배가 아프고 늦도 안 나오지. 그럼 여기 어디 넣을 거냐? 이거지. 그지? 어디다 넣을 거냐? 이거야. 그지? 근데 특정한 한 명이니까, 특정한 한 명이니까 걔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n명을 처음에 특정한 한 명을 뽑는 거잖아. 한 명 중에서 n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 되니까 n이다 하면 되죠. 그래서 쭉 배열하는 거죠. 쭉 배열돼 있으니까 기본 한 명 된다. 근데 그냥 말로 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만 보시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다 중학교 때 했던 거고요.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네. 300조 2번 볼게요. 순열의 수. 이것도 역시 수열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실제로 이것도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냥 한번 해보세요. 뭐 그냥 제가 안 풀 테니까 한번 해봐요. 2번 한번 해봐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어서 여러분 먼저 해보고 제가 풀어줄게요. 2번, 그렇게 2번이야.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고 기호를 최대한 써보려고 해보세요. 알았죠? 오늘 배웠던 NPR 그냥 몇 평만 하지 마시고 기호를 써보려고 한다. 왜냐면 학교 시험에서는 NPR 순열 기호를 써서 나타내시오라고 문제에서 내는 경우도 좀 있거든. 몇 팽만 하다 보면 나중에 필요한 기호를 제대로 못 쓸 수도 있어요. 겸직하지 않도록이니까 1번은 그냥 CP3이죠. 겸직하지 않게 순서대로 뽑잖아요. 반장 뽑고 그 다음 부장 뽑으니까 13. 그래서 19,8. 어렵지 않죠? 그죠? 기호의 의미만 순열을 쓰는구나 아닌데요. 이래서 순열을 쓰는구나. 순서가 있겠구나. 실제로 우리가 반장 뽑고 부회장 뽑고 부반장 뽑았듯이 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순서대로 뽑잖아요.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순열을 쓰는구나만 알면 돼요. 2번 학생 수가 n명인 학급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선출하는 방법의 수가 210까지일 때 n의 값을 구하라. 이것도 np 있잖아. 그럼 n 빼기 1 그게 210이다. 이 수를 어떻게 적당히 하면 되겠죠? 21 곱하기 10 안 되네. 이게 3 곱하기 7이고 2 곱하기 5니까 이렇게 하면 15, 14 되겠다. 15, 14. n이 15겠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지? 세 번째, 긴 3번. 수열을 이용한 정수의 개수. 이런 거 나올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랬어요? 맨 앞에 0이 오느냐 안 오느냐만 좀 조심하라고요. 그렇죠? 숫자 배열할 때 정수나 자연수 만들 때 조심하는 건 맨 앞에 0이 오느냐 안 오느냐만 좀 신경을 쓰세요. 그렇죠? 0이 오는지 안 오는지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5개 숫자 0, 1, 2, 3, 4에서 선언 3개 숫자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정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0, 1, 1, 2, 3, 4.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되겠지만 0이 있느냐. 세 자리 정수. 세 자리 정수니까 세 자리
정수니까 맨 끝에 0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죠. 0이 있으면 여기는 이제 아무거나 와도 되지만 여기 0이 없으면 1, 2, 3, 4 있을 때에는 여기는 0을 넣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맨 앞에 0이 온다 안 온다로 나눠도 돼요. 나누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저는 끝으로 나눴지만 맨 앞에 0이 오냐 안 오냐로 해도 상관없다. 그럼 여기 맨 끝에가 0이 왔으면 여기는 숫자가 이제 4개 남았지 4P2가 되는 거고, 얘는 맨 끝에 1이 왔어? 그러면 여기 4P2에서 맨 앞에 0이 왔으면 0, 1이 왔으면 숫자가 몇 개 남았어? 3개가 남았지? 아, 3P1. 근데 그런 게 4개가 1, 2, 3, 4 이래서 4구나 이렇게 세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했던지, 아니면 애초에 0이 안 온다라고 미리 배워두셔도 돼요. 0이 안 오니까 여기는 1, 2, 3, 4만 오니까 4. 이제부터는 아무거나 와도 되잖아. 0이 와도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숫자 하나 빠지고 4, 3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더 편한 쪽으로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세 자리 수 중 짝수. 짝수니까 0, 2, 4인데 우리가 이제 이 정도의 센스는 발휘할 수 있겠죠? 요거랑 요건 똑같을 테니까 곱하기 2면 하면 되겠다라는 거. 둘은 대칭관계구나. 대칭관계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얘만 따로 하자 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죠. 똑같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바로 보면 4P죠? 그래서 바로 보면 4P. 얘는 똑같이 여기 못 오니까 4P에서 여기 0 오는 경우 빼면 되지. 1필 곱하기 2. 대칭이어서 2다. 둘을 더해주면 되겠죠. 세 번째, 세 자리 수 중 3의 배수. 세 자리 수 중 3의 배수. 네,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야? 얘는 해서는 어떻게 써? 그냥 8 배수인 경우를 0, 1, 2, 0, 2, 4, 1, 2, 3, 2, 3, 4로 셌죠. 왜? 몇 개 안 되니까. 몇 개 안 되면 노가다라도 좋은 방법이에요. 많으면 아까 말했지. 많으면 3K,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으면. 그게 압도적으로 쉽고 몇 개 안 될 때는 이 해설 방법대로 하고, 아니면 해석한 방법은 이거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되고, 아까 한 것처럼 볼게요. 오늘 그래도 이 테크닉이 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방법으로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건 있는 풀이니까. 네. 그럼 여기 현타니까 3K는 0하고 3이죠. 1, 4, 여기는 2. 그래서 뭔가 대칭이 깨졌지. 그지? 그래서 지금 나는 세 자릿수 중 3의 배수니까 여기서는 뭐밖에 안 되냐 하면 똑같은 놈이 세 번을 올 수가 없어요. 똑같은, 왜냐면 다 서로 다른 세 개를 쓰라고 했으니까 0, 0, 3, 300 이런 게 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여기 똑같은 놈 세 개가 안 되니까 여기서 하나 건져내고 여기서 하나 건져내고 여기서 하나 건져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3K 하나, 3K1, 3K2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3K3 플러스 2 이렇게밖에 안 된다. 종류별로 하나씩 고르는 것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0이 있는 경우랑 0이 없는 경우로 나누면 되겠다. 그치? 0이 있는 경우랑 0이 없는 경우. 그치? 그럼 0이 있는 경우는 0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1, 4 아니면 2니까 2 곱하기 1이에요. 둘 중에 하나 뽑아냈고 그 다음에 하나 뽑아냈지. 그 다음에 3팩하면 안 돼. 왜? 0이 맨 앞에 오는 건 빼야지. 3팩에서 뭘 빼야 돼? 0이 맨 앞에 온 경우 2팩을 빼주시라는 얘기예요. 0이 맨 앞에 온 경우인데 0으로 출발하는 경우를 뺄 거야. 3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제 2 곱하기 1 하나 각자 하나씩 뽑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배열반하시면 된다. 6에서 4 뺐으니까, 6에서 2 뺐으니까 4. 이게 8이죠, 8. 이건 6이 12. 그래서 12 더하기 8에서 20. 답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세는 것도 연습을 해주시면 숫자가 더 클 때 적응이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봅시다. 4번.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틀릴 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학생이 3명이잖아요. 3명 이상이 될 때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게 아니라 이웃해도 되는 거 사이에 안 되는 거를 배열해라. 그렇죠? 1번은 여학생 셋, 남학생 넷을 일렬로 배열한다. 4번 여학생 셋, 남학생 넷. 여가 이웃해서 남.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전체가 빅토리아. 여학생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 이건 전체 배열. 이건 여학생끼리 배열. 얘는 120, 6이니까 얘는 720. 숫자 이 정도는 직접 계산해줘야 돼. 두 번째는 여학생이 이웃하지 말라는 건 남학생 사이에, 그렇지? 남학생 사이에 여학생을 배열할 거다. 남학생 배열, 4번. 남학생 배열. 그 다음에 5개 중에 여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P3 여학생 배열 24 곱하기 543 60 62 620 1440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다 라는 거. 이거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밖에 없네요. 네. 익힘 5번 볼게요. 교대로 서는 수열의 수. 네. 얘도 1번만 조심하면 돼요. 뭐냐면 남녀의 수가 동일할 때만 조심하면 돼. 남녀의 수가 동일할 때는 남학생이 앞에 올 수도 있고 여학생이 앞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남학생 셋, 여학생 셋. 숫자가 똑같을 때는 조심하라. 곱하기 나중에 2를 해줘야 돼. 남 1, 남 2, 남 3 사이에 여 1, 여 2, 여 3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교대로 쓰니까. 네, 그래서 3팩 여기다 뭐 하려고? 2. 얘는 뭐야? 남으로 출발할 수도 있고 여로 출발할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죠. 2번은 쉽죠? 2번은 그냥 4팩 곱하기 5팩이죠. 그럼 넘어갈게요. 쉬운 것들 그냥 넘어갈게요. 익힘 6번. 스페셜의 7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해라. S가 처음에 오고 P가 마지막에 오는 경우 너무 쉽죠? 네? 그냥 문자 5개 남았잖아요. 그냥 1번은 S로 시작하고 P로 끝났으니까 여기 5개 배열하면 되니까 그냥 올쭉하게요. 1번은 쉬워요, 그죠? 네. 2번에다가 별 붙이세요. 2번에다가 별 붙이시고요. 네. 3번도 쉬워요. 3번도 쉬운데 2번에다가 별 붙이세요. 2번을 그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봅시다. 2번을 많이 틀렸는데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거냐? 얘는 S가 앞에 온다 그랬고 P는 뒤에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S와 P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어떻게 보는 게 편하냐면 안에서부터 밖으로 가든지 밖에서부터 안으로 오든지 뭔가 방향성을 하나 딱 정하는 게 편해요. 안에서부터 뭔가를 내가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해결을 하겠다.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게끔 하는 게 안정적으로 가는 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안정적으로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S, P 그럼 딱 묶어. 더 이상 또 못 움직이게. 문자가 총 5개잖아. 7개잖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그럼 안에 먼저 배열하는 건 문자가 스페셜이니까 SP 빼고 5개가 남았지 5개 중에서 2개를 택해서 순수를 배열할 거예요.
나머지 문자 5개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를 택해서 나눌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안에서 밖으로 간다 그랬지? 이제 안에 배열했잖아. 안에서 밖으로 갈 거라니까. 안 배열했지? 그 다음 S랑 P가 자리를 바꿀 거야. 이건 왜 S랑 P랑 자리를 바꾼다. 아까 의미를 알아줬잖아. 안에 채우기 S랑 P랑 바꿔. 그 다음에 하나, 이건 하나의 묶음이 됐잖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전체 배열. 그러면 실수가 없이 좀 갈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렇죠? 안에서 밖으로 가는 걸 좀 기억하세요. 그래야 실수가 없이 간다. 세 번째는 뭐 별게 없어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 그러면 아까 우리 했잖아요. 적어도 한쪽 이런 게 있으면 전체에서 6번을 빼보는 게 편하다고 했지. 전체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5개니까. 그러면 저거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거니까 자음. 그러면 스페셜 써볼게요. 스페셜 자음은 S, P, C, L 이게 자음이죠. 모음은 E, I, A가 모음. 자음이 양 끝에 왔어요. 전체는 7팩토리얼일 거고요. 자음이 4개 중에 2개를 양 끝에 배열해야죠. 자음 배열. 자음 배열. 그 다음에 5팩토리얼. 나머지 배열. 숫자가 크니까 계산 실수 안 해야 돼요. 그렇죠? 7팩 그러면 되게 숫자가 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5팩으로 묶으라고요. 그러면 앞에 남는 거 7, 6이 남지? 42. 이거 4, 32니까 12. 계산하는 게 계산은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다. 5팩은 얼마예요? 많이 하던 게 외워져. 120. 30. 익힘 7번. 사전식 배열. 이것도 중학교 때 했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보면 뭐냐면 왜 이게 순열이냐에 대해서 생각하시라고. 사전식 배열. 순서대로 쓰자면. 그래서 순열인 거야. 순서대로 쓰니까 순서대로 여기 온 거랑 여기 이 I가 온 거랑 I 온 게 다르니까 순열인 거예요. 순열 단원이 있으니까 순열인 게 아니라 알겠죠?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 오늘 배운 단원이 순열이니까 다 순열 문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순열이냐를 생각하셔야 돼. 남자들은 다 다른 사람이니까 순서대로 배열되는 거에 따라 다르겠죠. 다른 결과니까 다르다라는 걸 생각하셔라 했죠. 그렇지? 5개 문자 ABCD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어진 120개, 5팩이라서 120개지. 사전식으로 ABCD에서 EBCDA까지 나열할 때 다음 그룹에 답하여라. 1번 CBAED는 1번 C, B, A, E, D는 몇 번째 문자열이냐? 사전식이니까 여기부터 출발이잖아. 그러니까 A로 출발할 때 몇 개? 4팩토리얼. B로 출발할 때 몇 개? 4팩토리얼. 사전식이니까. C로 출발할 때 그 다음 문자는 원래 A여야 돼요. 사전식이니까. 그러면 3팩토리얼이겠죠. 그 다음에 C 다음에 B가 왔어요. 그 다음에는 A, C 다음에 B가 왔어요. 그 다음에 D 이겠죠. 그 다음 게 E, D잖아요. 두 번째 이렇게 왔다는 거죠. 4팩, 4팩, 3팩, 2번째 나는 거예요. 두 번째 87번째 오는 게 뭐냐? 상당히 짜증나죠. 87번째. 그러니까 1번은 쉬운 문제인데 2번째는 의외로 많이 틀리고 실수를 많이 해요. 87번째 한번 해보세요. 87번째 오는 놈이 누굴까? (87번째) 오는 게 누군가라고 할까?
우리나라 미술들은 밝아요. 아주 밝아. 일단 해설문은 앞에서부터 배우라고 했어요. A로 시작할 때 몇 개고, B로 시작할 때 몇 개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 잘못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있고, 제가 아까 전체 레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가 120개인데 87번째를 구하라고 하니까 뒤에서부터 접근해볼까?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로 출발하는 게 우리 발상을 해보자. 5팩토리얼은 뭐냐면 5팩토리얼의 의미는 5 곱하기 4 곱하기 발상을 전환해 봅시다. 이렇지. 5팩토리얼은 얘기하면 즉 뭐야? 4팩토리얼이 5개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4팩토리얼 5개일 수 있다. 왜 4팩토리얼이야? A로 출발하는 게 4팩토리얼, B로 출발하는 게 4팩토리얼, C로 출발하는 게 4팩토리얼, D로 출발하는 게 4팩토리얼, E로 출발하는 게 4팩토리얼이어서 4팩토리얼이 5개 있어서 120개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87번째는 그 상당히 후반부잖아. 그래서 2로 출발하는 게 몇 개냐? 4팩토리얼이니까 24겠지. 120에서 24를 빼면 얼마야? 96이야. 그러니까는 얘는 아니겠다. 여기까지가 96번째일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게 4팩이야. 그럼 여기까지는 몇 개야? 72번째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구나. 87이 72에 더 가까워? 96에 더 가까워? 96에 더 가깝죠? 96에 더 가까우니까 D로 출발하는데 이 안에서도 그럼 뭐야? 이게 4팩이면 아까 4팩의 의미는 뭐라고? 3팩이 4개 있다고. 3팩이 4개 있다고. 3팩이 4개 있어. 그러면 3팩이 어떻게 4개가 있는 거야? D로 출발할 때 A로 그 다음 거, B로 그 다음 거, C로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E로 그 다음 거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후반부에 있을 수 있겠다. 그럼 이게 3팩이라는 거네. 이해돼? 그럼 6개잖아. 96에서 6 빼면 여기까지가 몇 개? 90번째. 그럼 여기까지가 몇 개? 6개씩 빠지잖아. 86번째. 6개 빠졌으면 84. 84. 이것도 뭐, 틀려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튼. 그리고 다 틀리면, 쟤 못 풀었다고 그랬지. 84니까, 요거 어차피 끝났잖아. B로 온 게 84니까, 요게 2번째. 그럼 여기 순서대로 가는 게 A, B, E가 첫 번째잖아. 그럼 A, 그 다음 건 E, B가 2번째. 얘가 2번째, 얘가 86번째겠죠, 그럼? 84에서 끝났으니까 85번째, 86번째겠지. 이해돼? 그러면 87번째는 D, C, 그 다음 A로 나오는 건 다 끝났잖아요. B로 출발해야지. A, E가 87번째겠죠.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40편. 그러니까 이 중에 지금 보기가 익힌 문제가 9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 한 4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나올지는 모르죠. 익힌 8번. 두 집단을 배열하는 순열 1. 뽑아서 배열한다. 뽑아서 인류를 나열한다. 그래서 뽑아서 인류를 나열한다가 순열이라는 뜻이라 했지. 두 집단을 배열하는 순열 1.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함께 놀이공원 어느 놀이기구를 타려고 한다. 오른쪽 놀이기구는 한 줄에 의자가 2개씩 5줄로 되어 있다.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짝을 져 2명씩 같은 줄에 앉을 때
4명이 모두 요리가 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 잘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남녀가 커플로 무조건 이웃에 있어야 되지? 남녀가 이웃에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B가 놀러 갔어요. 그럼 가장 먼저 요리부터 탄데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뭘까요? 아니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왠지? 이렇게 남녀가 놀러 갔어. 남 둘, 여 둘이 놀러 갔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가장 먼저. 가장 먼저. 가장 먼저 해. 서연 뭐 올 것 같아? 가장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야? 남자들 여자들 놀러 가서 이 놀이기구에 탄대. 그럼 가장 먼저 가장 큰 진입장벽이 뭘까? 놀러를 못 가서야? 아니잖아. 놀러를 못 가서가 아니지. 봐봐. 놀러를 가고 싶은데 만약에 너랑 얘랑 나랑 같이 간다고 쳐. 그럼 벌써부터 이상하잖아. 이렇게 둘이 놀러 갔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건 뭐야? 그치, 웃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선이 되는 거야? 가장 선행해야 될 조건은 내 여자친구가 누구냐, 내 남자친구가 누구냐지. 놀러 가는 게 우선이 아니야. 내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놀러 안 가면 안 좋아? 좋잖아. 놀러 안 가도 좋지. 내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으면 놀러 안 가도 좋고 놀러 가면 더 좋은 거지. 그치?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를 그러니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건 파트너 선정이죠. 파트너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파트너 선정이 1순위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선순위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야지 이게 뭔가가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 쉬워진다고. 그래? 그러니까 파트너 선정이 우선이죠. 놀고보니 가는 안 가는 뭐가 중요해. 네? 괜찮은 남자친구, 이쁜 여자친구가 있으면 놀러 가는 거죠.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서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파트너 선정이 1순위, 파트너 선정이 됐다고 쳐도 파트너 선정이 몇 가지야? 파트너 선정이 몇 가지? 파트너 선정이 몇 가지야? 파트너 선정이 몇 가지? 남자들 여자들이라니까 파트너 선정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 여자 파트너. 아니 무조건 문제는 남녀가 같이 판단했잖아. 그럼 몇 가지야? 2가지지. 왜? 내 남자친구가 누굴까잖아. 단순하게 생각하라니까 남자친구는 내 여자친구가 누굴까를 고르는 거니까 여자가 둘이 때문에 그럼 둘 중에 누가 내 여자친구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남자 둘이 있어. 둘 중에 누가 내 여자친구일까?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2가지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니까 그냥 2가지야. 왜 2가지라고? 이 보기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셔야 돼.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왜 2가지냐? 누가 내 남친이냐 아니면 누가 내 여친이냐 생각하는 거니까 2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골라졌다고 쳐. 그냥 그래서 예를 들면 AA 편의상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선정이죠. 맨 앞에 탈지 아니면 두 번째 탈지 멀리 탈지 뭘 고르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렇게 둘이 같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있잖아. 10P 몇 하면 안 돼야 알지? 10P 몇 하면 안 돼? 5개야 알지? 5줄 중에 고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 다음 건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지. 왜? 동시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A가 앉았으면 여기는 B가 앉을까. 5개 중에 2개를 고르겠죠. 이거는 앉을 줄을 앉는 줄 선택. 앉는 줄을 선택했어.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누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고르는 거죠. 누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2 곱하기 2 이렇게 간다. 제가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풀지만 뭐 해서 다르게 풀 수도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법을 연습하세요. 좀 큰 틀. 여기 채우는 거는 여러분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채우는 거 어렵지 않아. 이걸 채우는 걸 못해서 틀리지 않는다니까? 이거 큰 틀을 나누는 걸 연습 안 해서 틀린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못해서 틀리지, 디테일한 걸 못 채워서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시작하는 거를 연습을 하시려요. 이건 꼭 저처럼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지? 자기만의 방식을 정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2 곱하기 5, 4, 44, 이건 해설이랑 다르잖아요. 밑에 보시면 다른 풀이도 다르죠.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정석적인 풀이처럼 풀었잖아요. 파트너 선정하고 맞는 줄 선택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큰 틀을 나누는 법을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큰 틀 연습, 나누는 걸 연습하세요. 익힌 9번. 오른쪽 그림 위 빈칸에 6장의 사진을 하나씩 배치하여 사진첩의 한 면을 완성할 때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지금처럼 딱 이렇게 멘트가 깔끔하게 돼 있어야 좋은 문제라고. 단 옆으로 이웃하는 것만 이웃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는 상하로 붙어있는 것도 이웃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난이도가 확 뛰는 거야 갑자기. 왜?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경우에 이렇게 분기점이 생기잖아. 밑에도 1층과 2층과 2층과 3층 이렇게 해서 분기점이 더 생기죠. 그럼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 네? 그렇지? 만약 더 난이도를 높이려면 뭐 A와 B가 이웃하고 뭐 C와 D가 이웃하고 이러면 또 분기점들이 막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발전 문제 같은 것들이죠. 얘는 그래서 쉬워. 왜? 세로로만 가로로만 이웃하는 것만 하려면 가로로 이웃하는 것만 이웃하는 거라며. 그러니까 쉬운 편이라고. 그래서 가로로 이웃하는 건 거기 밑에 해설에서도 뭐 색깔을 칠해놨지만 뭐 이렇게 이런 경우, 그지?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큰 틀을 나누는 걸 연습하라고. 그 다음에는 쉽다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틀을 나누는 것만 연습하면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냥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3 하면 되잖아. 곱하기 3을 하면 된다는 얘기. 그치? A, B가 이웃했잖아. 그럼 이거 4팩이죠? 얘를 잘 바꾸겠지? 그래서 4팩, 2팩 이렇게 끝 났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24 곱하기 2 곱하기 3 했으니까 48 곱하기 3을 했네. 3, 40, 144. 다음 해석할 수 있어요. 숙제 하나 합시다. 숙제는 또 요거니까. 다른 단어에 비해서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마플 특강까지도 해보세요. 314쪽까지. 거기도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또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니까. 다음 시간에 조합하고 수화를 마무리 해주십시오.